제주 제2공항 건설 여부를 확정지을 예비 타당성 조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최소 1년은 걸릴 것으로 보여 제2공항 조기 착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공항 관제탑 장비가 한 달 만에 또다시 고장나 항공기 승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에서 보안 검색이 늦어지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제주 미래비전 연구용역 도민 설명회가 형식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부실 용역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여부를 확정지을 예비 타당성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조사 기간이 당초 예상보다는 길어질 것으로 보여 제2공항 조기 착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제2공항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진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2공항 건설로 인한 이익이 투자 비용보다 큰지 경제성을 검토하는 조사입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로부터 연구를 의뢰받은 뒤 처음 현장을 찾은 연구진은 자연과 사회환경, 교통환경 등 기초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소음이 많이 나는데 이 지역은 산림적인 때 소음피해가 없고 하수 쪽에서는 이게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고 현장 조사를 마친 연구진은 사업 규모와 중요성을 볼 때 제주도가 요구한 6개월 안에 조사를 마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 정부 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해 제2공항 착공을 앞당기려던 제주도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이 내려져야 제2공항 건설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사업비가 4조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6개월 내에 마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정부와 제주도는 제2공항에 대한 주민 반발을 의식한 듯 현장 조사 일정을 숨기고 비공개로 진행하려다 취재진의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공항 관제시설이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고장이 났습니다. 항공기 이착륙을 담당하는 관제시설들이 잇따라 고장나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공항 관제탑에서 이상이 발생한 시각은 어제 오전 9시 40분쯤. 항공기 편명과 고도 등의 정보를 레이더에 표시해주는 비행자료 처리 장치가 먹통이 된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주장비에 오류가 발생하자 예비장치로 자동으로 전환됐고 주장비는 초기화해 1시간 40분 만에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이에 제주공항에서는 항공기 16편이 지연됐지만 관제장비 고장과는 무관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그 장비로 정상 운영했어요. 제주는요. 항공기 연결판으로 해서 지연이 하루에도 수십 대가 발생하는 데입니다. 그걸 가지고 장비 고장 때문에 지연이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항공사들은 관제 장비에 문제가 생겨 항공기가 지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제 교신으로 인해가지고 지연됩니다. 왜냐면 20분마다 한 대씩 내렸던 건 아니고 물을 바로바로 내려야 되는데 교신이 안 되니까. 비행기를 자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관제 시설이 고장났다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비행기 타기가 굉장히 두렵고 불안합니다. 제주공항에서는 지난달 12일에도 관제탑 통신장비가 고장나 1시간 16분 동안 관제사들이 불빛으로 항공기를 유도하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한 해 2,600만 명이 찾는 제주공항. 이착륙을 담당하는 관제시설들이 잇따라 고장이 나면서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공항 출발 대합실에 긴 줄이 이어지면서 탑승객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보니 겨울철에 흔히 사용하는 손난로, 핫팩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김항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국제공항 출발 대합실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줄이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더 길어져만 갑니다. 비행기 시간이 가까워오는 듯 사람들은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주말이 아직 시작 안 돼서 그렇게 예상하는데 가는 것도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네요. 공항이 하나 더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보안 검색이 강화되면서 출발 대합실에는
1시간 넘게 긴 줄이 이어지는 등 공항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긴 줄이 생긴 원인은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자 핫팩을 휴대한 승객이 부쩍 늘었기 때문. 핫팩에 들어있는 쇳가루를 보안검색대에서 일일이 확인하느라 검색 시간이 길어진 겁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달 야스쿠니 신사 폭발 사건 이후 분말류에 대한 보안검색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공항에 왔던 승객들은 사전에 설명이 부족했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사람들도 이게 무슨 줄이에요 물어보고 쓴 거니까 저기서 이게 무슨 줄이에요 이렇게 있었으면 좀 편했을 것 같아요. 항공기 안전을 위한 보안 대책과 함께 탑승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무단 이탈한 베트남인들에게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베트남인 32살 N씨를 구속하고 42살 D모씨를 강제 퇴거했습니다. 불법 체류자인 이들은 베트남 현지 브로커로부터 미화 12,000달러를 받기로 하고 베트남인 8명에게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3일 무단 이탈한 베트남인 59명 가운데 28명은 강제 출국됐고 31명은 열흘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제주 미래비전 수립용역 마무리를 앞두고 의견 수렴을 위한 도민 설명회가 열렸는데요. 도민들과의 질의응답 없이 일방적인 설명만 진행돼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했습니다. 김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제주 미래비전 도민설명회, 주민자치위원 등 시민 150여 명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100만일 경우 이게 한 36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 15만 정도는 원도심에 넣고 나머지는 택지각을 통해서 공급을 하자는 게 제주형 성장 관리 방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회에서는 1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보고서 내용을 1시간 만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설명했고 고위공직자나 도의원 설명회와 마찬가지로 전문 용어들로 가득 찬 복잡한 자료만 나눠줬습니다. 결국 설명이 끝난 뒤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졌지만 질문을 한 시민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 내용인데 좀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이제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축약이 되고 이제 좀 내용을 편안하게 해서 광범위하게 하지 말고 분야별로 조금씩 논아가지고 이렇게 좀 마음에 와 닿게 그런 말을 해줬으면은 좀 할 건데 저희가 지금 거의 70대 되거든요. 그래도 또 주부로서 이렇게 하면은 잘 모르겠어요. 서귀포시에서 열린 설명회도 사정은 마찬가지. 형식적인 설명으로 일관하면서 제대로 된 질의응답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용역 시작부터 추상적이고 실현 가능성도 낮다는 비판을 받아온 제주 미래비전. 마지막 주민의견 수렴 절차마저 사실상 형식에 그치면서 부실 연구 용역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네, 오늘은 추위가 잠시 주춤했는데요. 주말인 내일부터는 다시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고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훨씬 더 낮겠습니다. 이 특보 상황 보시면 내일 오전을 기해 제주 전역에 대설 예비 특보와 강풍 예비 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 산간에는 최고 40cm 가량의 폭설이 예상되고요. 해안 지역으로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 해상에도 풍랑특보가 내려지면 서 백길과 하늘길 상황 모두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발표되는 기상정보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일요일인 모레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무려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면서 기록적인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내일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영하 3도 내외로 아침보다 더 춥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종일 1도 내외에 머물겠고요. 남부 지역의 기온 2도 안팎으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네, 동부 지역은 평년 기온은 3도에서 8도가량 밑돌겠고요. 체감 온도는 영하 7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산간에는 많은 눈이 예상되는 만큼 장거리 운전자들은 반드시 월동 장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네, 섬저 오전에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눈이 내리겠고요. 물결은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도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주말 한파와 폭설에 대비해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재난대책본부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난방시설을 점검하고 제주공항에 승객들의 발이 묶일 경우에 대비한 수송 대책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언론 정보와 마을 앰프, 재난 문자 등을 수시로 확인하라고 도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들어서는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 사업자가 분양가를 더 높여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사업자인 하나자산신탁은 최근 지난달 1차 신청 때보다 25만 원이 오른 3.3제곱미터에 990만 원으로 아파트 410세대의 분양가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사업자 측은 제주도의 보안 요구에 따라 금액을 다시 산정했다고 설명했는데 제주도는 오는 27일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제주시 연동 이중흥 씨와 손자인 신제주 초등학교 1학년 6반 이강민 군이 14만 9,260원, 제주 아라스위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동대표 일동이 50만 원, 한림읍 금악초등학교 2학년 김태형 군이 5만 8,490원, 대정여자고등학교 2학년 5반 김윤지 학생이 5만 8,490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기실 분은 이달까지 제주 MBC 경영심의부로 문의하시거나 은행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장에 양윤경 전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제주도 연합회장이 당선됐습니다. 현재 서귀포시 지부 부회장을 맡고 있는 양윤경 당선인은 오늘 대의원회에서 132표를 얻어 85표를 얻은 현영화 후보를 눌렀습니다. 상임 부회장에는 오임종 유족회 감사가 당선됐는데 신임 회장단의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3년입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오늘 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노동자와 합의 없이 저성과자를 해고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행정지침을 발표한 것은 무효라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지침은 사장 마음대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후퇴시키고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정부가 사장 편을 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서귀포시 강정동 일주도로에서 승용차 2대와 호텔 통근버스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16살 김모 군이 승용차에서 내리다 지나가던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는 등 모두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김 군을 치고 달아난 차량을 추적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시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선관위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후보는 지인이 선거와 관련해 지역에 찬조금을 전달하는 등 기부 행위를 한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인의 기부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해당 후보는 기부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 개발공사가 공금 횡령 혐의로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개발공사는 직원 2명이 회사 법인카드로 소파와 책상 등 수백만 원어치의 물건을 산 뒤 집으로 가져가 사용했다며 이 가운데 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개발공사는 내부 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적발했고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원 2명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제주도 소통정책관에 김현철 정책보좌관이 임명됐습니다. 김현철 소통정책관은 올해 51살로 한국농어민신문 취재기자로 활동한 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를 지냈습니다. 제주도는 소통정책관 공개 모집에 5명이 응모했고
면접 시험을 통과한 3명 가운데 김 정책관을 도지사가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인재 확보 역량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인재 확보 역량 종합지수에 따르면 제주는 0.085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였고 서울의 0.254보다는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역외 인재 유인 환경과 역내 인재 양성 환경 등을 종합해 인재 확보 역량 지수를 산출했는데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제약 요인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